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암흑 같은 우주 공간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말이죠. 1990년 보이저 1호가 찍어보낸 사진 속에서 우리 인류의 유일한 터전은 그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성자와 죄인들이 그 작은 픽셀 하나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억 년 전 시작된 화학적 우연은 진화라는 엔진을 달고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을 빚어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별먼지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관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눈동자인 셈이죠. 하지만 이제 인류는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닮았으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비생물학적 지능, 즉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을 창조하며 우주적 규모의 진화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장한 서사의 시작과 끝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리콘 칩이 아니라 생존의 투쟁 속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인류를 움직인 것은 고귀한 철학이 아니라 적응이었습니다. 지구가 2만 6천 년 주기로 요동치는 세차 운동을 할 때마다 사하라는 초원이 되었다가 다시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가혹한 이동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생존의 정점에는 정교한 포식자의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할 정도로 냉철하게 논리적 이익을 쫓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생존 최적화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가사는 완벽하게 알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대 언어 모델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AI는 수조 개의 문장을 학습해 인류의 지식이라는 가사를 완벽하게 읊어댑니다. 하지만 그 문장 이면에 흐르는 생존의 고통, 사랑의 열망,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음악은 전혀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음악을 모르는 냉철한 포식자적 지능과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질적인 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믿어왔던 성공 방정식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앞선 국가를 빠르게 뒤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장한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이자 기회입니다. 이제는 오픈북 테스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지능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50년이 지금은 단 5년 만에 벌어집니다. 둘째, 호혜적 세계화가 저물고 기술 독점과 자국 우선주의의 냉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하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은 없습니다. 셋째, 더 이상 개인의 삶을 갈아 넣는 주 150시간 노동으로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이제 도구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남의 답안지를 베끼던 관성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백지에 스스로의 질문을 써내려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에게 고통과 항상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이버네틱스의 선구자 로스 애쉬비는 생존이란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호메오스타시스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고픔이나 통증이라는 신호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을 때 즉각 반응합니다. 반면 고통을 모르는 지능은 무한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폭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래의 AI는 단순한 연산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절박함을 알고리즘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눈을 돌려 우리의 발밑을 보아야 합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포화된 디지털 세상을 넘어 차세대 AI의 승부처는 물리적 세계에 있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거대한 공장들, 그곳에서 수십 년간 쇳물을 다루고 정교한 기계를 만져온 숙련공들의 신체 움직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피지컬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디지털 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리적 실체를 움직이는 장인의 감각은 쉽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낡은 산업이라 치부했던 제조업 기반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AI 학습 데이터가 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 지혜를 디지털로 이식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피지컬 AI 패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인류는 지식의 소유자라는 완장을 내려놓고 지능의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전거 타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한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오늘 당장 AI를 활용해 작은 앱 하나라도 만들어보는 실행력이 곧 실력인 시대입니다. 이론보다 숙련이 앞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경력직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필연적으로 환각을 보입니다. 주니어 사원이 실수하듯 AI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그 결과물의 오류를 직관적으로 솎아내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 작업은 AI가 하겠지만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마스터의 가치는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중세의 견습생 시스템처럼 스승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도제식 교육이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궁극적 타자, 즉 새로운 종으로 인식하십시오. 이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하는 과정은 우리의 자아를 확장하는 가장 현대적인 인문학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2500년 전 고대 이오니아의 현인들은 신화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우주의 이성적 질서인 코스모스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신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이오니아 정신입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막연한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예리한 이성과 합리적 질문으로 그 파도의 높이를 재고 이용해야 합니다. 인류는 별 먼지에서 태어나 이제 지능의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AI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순 반복의 늪에서 건져 올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능력보다 위대한 것은 그 도구를 통해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우리의 마지막 생존 전략은 결국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시 쓰는 이 비장한 항해에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선장이 되시길 바랍니다.